이제 세법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배울 것은 이제 조세법 기본으로 조세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법은 중요한 것이 법이기 때문에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용어의 정의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오늘 하는 조세의 기본 개념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세법화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개념이 이제 처음 나오는 개념 조세입니다. 조세 개념이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금. 조세 개념은 뭐 사람들마다 각각의 쓰고 다른 용어로 다른 뜻을 설명하고 이제 실제로 제가 적은 이번에 나온 것들을 보면 조세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두 번째는 국민에 대한 각종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 조달 목적. 특별국부에 대한 반대국부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게 되면 특정한 반대국부를 취득하는 건데, 세금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걷고 우리 어떤 거에서 걷어가는 거에서 1:1 대응돼서 우리가 받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국부가 없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법률에 규정된 가세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4번이 가장 중요한데, 법률에 규정된 가세 요건, 그러니까 어떤 거를 가세할 거냐, 이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요거는 다음에 볼 조세 법률주의 요거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 기준에 의해 부과되는 금전국부라고 했습니다. 금전 5번도 있고, 이건 금전국부인데,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일반적으로 현금, 우리 현금으로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금 외에는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현금 외에는 이제 물납이라고, 현금 외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조세의 정의가 이제 국가 지방자치가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반대국부 없이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징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국가 지방자치가 있어서 이제 국세고, 지방자치제가 걷는 것은 지방세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런 개념이 항상 머릿속에 있고 앞으로 이제 세법을 이제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국가 지방단체 자금 조달 목적, 그리고 반대국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가세 요건, 현금을 납부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조세 기능은 우리 돈을 걷어서 국가 재정에 쓰는 거죠. 국가 재정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의 재분배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세 종류 들어가겠습니다. 조세 종류는 여기 적힌 것처럼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냐, 아까 이제 누가 걷느냐에 따라서, 부가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눕니다. 그래서 국세는 크게 내국세하고 이제 관세가 있고, 내국세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 내국세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이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자동차세,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걷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하는 거고, 실제 우리나라 이제 지방 재정 자립도 낮다는 것이 이제 지방세가 적다는 걸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관세가 특별한데요. 관세가 왜 특별하냐면 관세는 그 자체적으로 이제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내국세에 있는 그 법인세라든지 부가가치세 등은 민법의 총칙에 해당되는 국세기본법에 적용을 받는데, 이 관세는 아주 이제 예외적인 거라서 국세징수법하고 국세기본법에 이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별도로 움직인다. 독립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세와 간접세는 이제 많이 들어봤었을 것 같은데, 그 납세 의무자하고 이제 담세자가 그 같으냐 여부에 따른 나눠집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소득세 같은 것은 저한테 부과돼서 내가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같은 것들은 이제 돈은 부가가치세 우리가 물건 살 때 거기 포함된 세금은 소비자가 되지만 납부는 이제 사업자가 내는. 그러니까 돈 내는 사람과 국가에 내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이제 간접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납부자가 이제 돈 내는 사람이 똑같으면 직접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는데 이거는 그 어디에 충당될 거냐. 보통세라는 거는 어떤 특정 목적으로 쓸 게 이제 정해지지 않은 거고, 목적세라는 거는 이미 정해진 겁니다. 어디에 쓸 거로 정해진 상태에서 그 부과되는 것이 이제 목적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인세라든지 소득세, 부가가치세들은 우리가 이제 징수하고 부과돼서 여러 군데에 쓰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보통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은 그 이름으로 걷어서 교육 관련된 데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그 마법원에 있는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인데요.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이 기준은 우리가 이제 가세물건, 가세요건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세요건, 가세물건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는 이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고, 재산세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고, 소비세는 소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고, 유통세는 유통에 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의 종류는 개인소득세, 소득세죠. 법인세,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가 있고, 재산세에 부과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재산세, 자동차세, 소비세에 부과되는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유통세에 부과되는 것은 유통세는 이제 취득세, 등록명예세 등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면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가 앞으로 이제 복지 국가를 이제 지향하기 때문에 세금이 이제 앞으로 이제 국가 재정을 좀 넓혀야 됩니다. 넓히기 때문에 그 세원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넓혀야 되는데, 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수험생이고 그래서 소득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별로 없으실 텐데,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을 다 내기 싫어하십니다. 모든 분들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일정 저항이 있기 때문에 소득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파악이 안 되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우리가 이제 짭니다. 소득 버시는 분들이 짜서 실제로 국가가 소득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서 그 소득에 대한 공평성의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소득을 많이 번 상태에서 재산을 증식을 해야 되는데, 소득세를 강하게 매기다 보면 재산을 좀 많이 못 모으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도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재산세라는 것들은 이제 어떤 성격이냐면, 그 소득세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득세에서 정확하게 파악이 됐으면 굳이 세금 안 매겨도 되는데, 우리 소득세에서 이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으니까
그 파악 안 된 거 일부를 재산세로 매기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떤 분은 소득세에서 이제 세금 다 내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소득에 대해서 파악이 안 돼서 파악이 안 됐지만 재산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세는 우리는 어떤 거는 이제 소비할 때 그 걷는 게 이제 소비세고요. 그래서 실제로 소득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만 소득은 이제 다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소득은 매출하고 이제 매입이 다 있어서 소비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실제 소비세가 파악하기 용이한 그 세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그 소득세를 좀 많이 줄이고 소비세나 재산세로 가자는 것들이 이제 서양 쪽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고, 이런 게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요 소득세, 우리가 이제 소득세, 재산세, 그 소비세, 유통세, 가세물건, 가세요건 따라서 구분하는 것들은 그 교수님들도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가세와 종량세인데, 이제 이거는 가세 표준이 이제 뭐로 되냐, 금액으로 표시되느냐, 그 종량으로 표시되느냐에 따라지는데, 뭐 일반적으로 가세 표준은 다 금액으로 이제 표현돼서 그 가세 표준의 세율 퍼센트를 매기는데, 그 특수하게 이제 그 용량, 건수, 인원 등을 물량으로 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비례사 누진세는 비례세는 이제 가세 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이제 일정하게 매기는 거고, 근데 누진세는 이제 가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누진세가 그 나오는 것들이 이제 소득세 쪽에서 소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이런 지출세가 있는데, 실제 그 누진세는 요즘 학계에서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옛날에는 한 국가 내에서만 있을 때는 누진세가 크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요즘 같은 글로벌화된 사회에서는 이제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어서 그 국가 간의 이제 세율을 이제 보고, 저세율 국가에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본사를 위치하고 아니면 조세 조약을 이용해서 저세율을 내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조세 전략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가만의 이제 누진세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누진세가 문제되기 때문에 그 누진세 제도 자체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약해져서, 왜냐면 그 우리가 이제 법인세에 대해서 세율을 높게 매면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본사를 있던 회사들이 저세율 국가로 가게 되면 그쪽에 이제 법인세를 내고 우리나라한테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조세 재정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누진세를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 가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세 쪽은 이미 이제 그 한계가 좀 다다른, 이게 뭔가 이제 보완을 하지 않으면 그 쉽게 뭐랄까 재정을 이제 확보하기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득세하고 이제 누진세는 그런 시각을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간략하게 조세 개념에 대해서 이제 다뤄봤고요. 다시 간단하게 이제 목차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조세 개념 중에서는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국민에 대한 각종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반대국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가세요건에 따라서 부과하는 금전국부, 요 말은 이제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세 종류 중에서는 그 간세는 특별하다라는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세가 특별하다는 요 문구 제가 왜냐면 그 기출문제 같은 데서 가끔 그 간세 특징을 좀 물어보는 문항이 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 목적으로도 그 중요한 문구이기 때문에, 간세는 그 국세지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에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세 분류는
가끔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요 조세 분류에서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틀리게 하려고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제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 꼭 아시면 될 것 같고, 마번에 있는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 가세 물건, 가세 요건 구분한다. 이런 것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장을 넘어가겠습니다. 2장 들어가겠습니다. 2장은 이제 첫 번째 조세법의 개요인데요. 조세법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학의 이제 일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법입니다. 실제로 이제 법이기 때문에 용어, 계속 제가 말씀드린 용어가 제일 중요하고, 조세 법률 관계의 성질을 들어가서 조세 법률 관계의 성질은 이것도 이제 제일 중요한 법입니다. 조세의 뜻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조세 법률 관계인데, 조세 채무는 우리가 이제 민사상에는 채무가 달리, 채권 채무가 달리, 그러니까 민사상의 채권 채무는 당사자 합의를 기초로 하는데, 조세 채무는 법에 정해되어 있다는 겁니다. 법에 정해되어 있고, 현행 법률상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로 행정소송법에 적용을 받는 점, 그 다음에 조세의 공공성, 공익성으로 인하여 세액의 확정과 징수가 공평, 확실하고 신속하게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 그와 같은 특성을 반영하여 조세 채권자인 국가의 손에 사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질문 검사권, 사력 집행권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특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조세라는 게 국가와 아까 지방자치단체, 이제 국민, 그리고 이제 기업, 법인들 다 속합니다. 둘 간의 이제 채권 채무 관계입니다. 둘 간의 채권 채무 관계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민사나 이제 상법 이런 데 보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 어떻게 되면 계약서와 같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 채권 채무가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인지할 수 있어요. 계약서 쓰거나 뭐 합의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조세는 법에 규정되었습니다. 법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지를 이미 법에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국가하고 국민하고 이제 합의가 되는 게 아니라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사상엔 당사 간의 합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조세 법률 관계는 법에 규정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법을 알지 못하면 모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확정하는 개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또 나오니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민법 쪽 이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데, 조세 법률 관계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아니라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포인트만 알고 가시면은 앞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엄청 될 겁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이거를 잘 몰라서 어려웠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왜냐면 이게 조세 성립하고 확정 쪽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조세법의 위치는 보시면 헌법 바로 밑에 있고, 헌법에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세법하고 이제 관련된 조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이 이제 제 11조의 평등권, 제 23조의 재산권 보호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11조 평등권하고 제 23조 재산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재산권 보호가 왜 중요하냐면, 조세라는 게 아까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반대국부 없이 국가가 이제 징수 부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각 개인들의 재산을 일부 걷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재산이 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격을 입어요. 일반 국민들이.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산권을 가져가야지, 비합리적이거나 그 정도 수준에서 재산권을 가져가면 이게 이제 위법이 됩니다. 위법. 그래서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하고요. 평등권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소득이 저하고 옆에 있는 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소득이 같으면 동일한 세금을 이제 부과하고 징수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긋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 그 부가 징수에서 개인들의 이제 그 재산이 달라지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평등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평등권이 이제 또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법을 바라볼 때는 이 평등권하고 재산권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하나씩을 좀 판단해보고 가셔야 되는 게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조세법의 이제 법원과 효력인데요. 다른 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법에는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이제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법의 존재 형식을 법원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것들이 이제 조세법의 법원인지를 좀 보시면 헌법이 당연히 헌법은 포함되고 그다음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까지는 뭐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래서 법률은 이제 국회가 정하고 시행령은 행정부가 정하죠. 시행규칙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세는 또 특이한 것이 이제 조세 조약이라고 국가 간에 이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3번 보면 조약 및 국제 법규 관련해서 조약은 법률의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이제 별도로 언급을 해드리면 실제 이제 실무에서 법인세 쪽 관련해서 보면 법인세 쪽은 이제 다국적 기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법인세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 조약을 다 같이 맞물려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법인세를 적용하기 전에 조세 조약에 이제 관련 거래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관련 거래가 조세 조약에 있으면 조세 조약을 이제 먼저 적용하게 됩니다. 법인세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실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겁니다. 요즘 최근에 계속 이제 론스타 사건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하고 규칙이 있는데 조례하고 이제 규칙은 이거 나온 것처럼 지방 자치단체가 정하는 거고 당연히 이런 것들은 이 하위를 위배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조세 통칙이라고 있는데 조세 통칙은 우리가 이제 국세청에 들어가면 기본 통칙, 예규, 통첩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국세청에서 이제 실무법의 집행을 하는 기관이 국세청인데 집행을 하기 위해서 국세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집행을 하시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것들이 조세 통칙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에 법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법원이 아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세 공무원들이 이제 이 통칙대로 하더라도 이것들이 이제 여기에 위배되면 우리가 이제 분쟁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조세법의 기본 원리로 나가겠습니다. 조세법의 기본 원리는 크게 이제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공평주의가 있습니다. 조세 법률주의.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공평주의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랑 연결되냐면 아까 제가 이제 헌법 얘기할 때 11조 평등권하고 23조 재산권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거랑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11조하고 23조가 중요한 건데
그 공평주의니까 이건 뭐 여러분들도 느낌이 있을 겁니다. 11조 평등권하고 연결됐고, 조세법률주의가 연결된 게 이제 제23조 재산권하고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조세는 평등권을 지켜야 되는 조세 평등주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법에 정해됩니다.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가 중요됩니다. 그래서 그 얘네들이 이제 서로 이제 상충되는 개념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학계에서는 이게 그 조세 공평주의는 실제 이제 헌법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기본 원리로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데, 이 조세 법률주의는 그 실제로 그 일본 외에는 그 조세 법률주의라는 개념을 쓰는 국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수님들은 이제 조세 법률주의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는 제가 그 수험생일 때는 조세 법률주의하고 이제 조세 그 공평주의,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수험생 목적으로는 그 조세 법률주의, 조세 공평주의를 이렇게 많이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말은 물어보지 않는데, 예,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세법을 이해할 때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 간단하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라는 거는 그 아까 우리 조세 그 전에 이제 조세라는 그 정의를 할 때 가세 요건을 이제 정해야 된다, 법을 정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고, 우리 헌법 제 59조 보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 그 중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조세 법률주의로 이제 표현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라는 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그러니까 조세를 말 그대로 법률에서 정한다. 이런 의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그 하위 개념으로는 그 여기 적힌 것처럼 이제 가세요건 법정주의, 가세요건 명확주의, 소급가세 금지 원칙, 엄격 해석의 원칙, 합법성의 원칙 5가지를 드는 것이 보통이다. 이게 제가 이제 그 보통이라고 쓴 거는 이게 학계에서 아직 그 모든 사람이 동의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은 5가지, 어떤 분은 6가지, 어떤 분은 6가지, 4가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서 이것도 뭐 시험 쪽은 약간 적합하지 않은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이제 가세요건 법정주의, 가세요건 명확주의 먼저 2개 설명해 드리면, 가세요건 법정주의는 이 단어 그대로 가세요건이 이제 법으로 정해져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법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 법에 없으면 이제 그 의외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가세요건 법정주의 관련해서 이제 문제됐던 것들은 중간에 보면 이제 위임위법이라고 이제 그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들이 좀 법이 없고 시행령 쪽으로 위임하게 되면 요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세요건 명확주의. 가세요건 명확주의는 이제 법에 있어야 되고, 일단 법에 있어야 되고, 법은 이제 단어로 이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 단어들이 명확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어가 이제 부정확하거나 불명확하거나 불확정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왜냐면 문제가 되니까, 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안 되고, 가세 그 단어 뜻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표현이 돼야 된다.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급가세 금지. 당연히 소급가세는 금지를 당연히 해야겠죠. 우리가 이제 어떤 법을 했는데 이게 법이 우리 그 세법 관련한 자들한테 불리하게 되면 저항이 일어나잖아요. 당연히 소급가세 금지는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엄격 해석.
법이기 때문에 이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뭐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얘 반대말이 이제 그 유추나 확장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엄격하게 하라는. 이것도 이제 최근에 요 해석도 좀 약간 그 이슈가 있는데, 이제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의미는 형식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걸 강조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조세 국민들이 이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거래 같은 것들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조세 회피를 하려고 이제 거래를 다단하게 막 쪼개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거래 자체를 실질을 못 보고 형식적으로 끊어서 보게 되면 조세 회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격 해석은 실질 가세 쪽하고 이제 안 맞기 때문에 엄격 해석의 의미는 때로는 유추하고 확정 해석을 이제 허용해주는 이런 쪽으로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합법성의 원칙은 이라는 건 이제 조세법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가세유권이 충족되면 그대로 가세 간청은 법률 정한 그대로 조세를 부과 징수해야 하며 법률에 따라서만 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합법성의 원칙은 흔히 조세 법률 관계에 있어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신뢰 보호의 원칙 등 반대 논리를 제시한다. 합법성의 원칙은 조세 법률주의가 적법적 측면에서 발언된 것으로서 조세법의 집행 과정에서 개재될 수 있는 장애나 부정을 배제하고 세액 부담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뭐냐면 이게 엄격 해석과 약간 관련된 볼 수가 있는데, 부가징수 같은 것들도 이제 법에 다 정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조세 공평주의로 가겠습니다. 조세 공평주의는 아까 이제 11조 말한 것처럼 11조 1항 이제 모든 국민은 법에 비해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 규정에 대한 이제 세법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소득세의 이제 누지세, 각종 조세 특별 조치가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면 이제 누진세라는 것들은 이제 비례세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공평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조세 특별 조치 같은 것들은 뭐냐면 이제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주로 나오는데, 조세를 이제 우대해주는 거예요. 어떤 특정인은 이제 우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인만 우대해주고 특정은 우대 안 해주니까 당연히 이제 평등에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조세 공평주의를 이제 언급하는 이유는 요게 이제 가끔 이제 출제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조세 특례 제한법에 있는 항목 중에서 공평 가세하고 관련된 것들은 뭐냐,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